우리가 뭔 잘못했냐. 정치 탄압하지 마. 추미애는 검찰한테 가이드라인 제시하지 마. 우리는 정권 뺏겼기 때문에 지금 정치 탄압을 받고 있어요. 국민 여러분 도와주세요 해봐야 여론조사 지지율이 3, 4%밖에 안 나와요. 반올림 하면 4% 됩니다. 네. 4% 정도. 예. 3.8%가 나왔죠. 반올림 해줘야죠. 그 정도는. 예. 그 표본 오차가 3.5%예요. 그 박근혜가 말년에 탄핵되기 직전에 지지율이 그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건 무슨 상황이냐면 내가 박근혜 좋아합니다. 내가 국민의당 좋아합니다 하면 미친년 놈 소리 듣는 그 지지율인 거예요. 3, 4%라는 건. 그 어떤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이런 3, 4%의 여론조사는 어떤 여론조사라든지 다 나온다면서요. 실수로 나오는 선떨림 현상도 있어요. 실수로 나오는 그 여론조사 지표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 독도는 한국당이 아니다라는 그 이야기로 설문조사를 해도 이 정도 수치는 나온대요. 예. 한국에 일본인한테도 갈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사실은 밖에 나가서 국민의당 지지합니다라고 말을 못하는 까지 왔으면 사실상 당은 국민적 정서에 대한 해체 수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미 씨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한 그 설문조사를 봐도 71%에서 74%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적 정서를 너무 거스르고 가니까 점점 국민의당이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사건이 이렇게 됐다고 스스로 고해성사를 하고 국민께 죄송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지지가 잠시 유보돼요. 아이 쟤도 이상한 짓 그랬다. 정말 쪽팔리겠네. 나도 안철수 찍었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다가 계속 반성을 해요. 어떤 자리 갈 때마다 나중에 또 안철수 나와서 반성하고 박지원 반성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말해왔던 행동해왔던 것들을 부단히 맞다고 틀리지 않다고 증명하려고 하는 게 정치가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반성했으면 이 정도 했으면 됐어라고 그 사람들을 물리적으로 용서를 해주는 거거든. 근데 지지해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전라도권이 엄청 심각하다는 기사가 엄청 쏟아지고 있거든요. 지역 정서가 국민의당 당 사람들이 전라도에 내려오면 어디라고 왔냐고 노골적으로 반발할 정도로 상황태가 심각하대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당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죠.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 줄 거야. 사람들은 잘 잊어. 그러면서 존재감만 계속 과시하다 보니까 지지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이 새끼들 정말 뻔뻔하네?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박근혜랑 똑같은 과정을 거쳐요. 처음에는 그럴 리 없어. 근데 인정되는 막 보도 기사가 엄청 쏟아져 나와요. 그때 지지가 유보가 돼요. 근데 박근혜 쪽에서 계속 무리수를 둬요. 자기가 아니라고 막 무리수를 둬요. 그러면 그 특정 시점을 딱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지지했던 사람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싫은 사람이 돼버려요. 지속적으로 모욕을 나한테 주거든요. 자기로 인해서 들어오는 그 사회적 스트레스를 박근혜로부터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박근혜 찍으라고 했지부터 시작해요. 그 나중에는 박근혜를 노골적으로 찍었던 거에 대한 그것들이 사회적 왕따로까지 연결되는 특이한 사람 연결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국민의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나 박근혜 지지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박근혜나 국민의당을 공격하게 되는 시점까지 와요. 지금 그 시점까지 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건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돌이켜보려고 했지만 기존에 우리나라 왜 보수 대 진보의 지형이 51대 49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왔던 건데 홍준표가 받은 표와 유승민이 받은 표를 한번 계산해 보시면 알 겁니다. 투표를 더 높았잖아요. 나머지 표는 뭐 문재인 후보에게도 오고 안철수에게도 가고 유승민에도 갔겠지만 그렇게 미움이 시작되면 그 후로부터는 안 찍는다고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24%인가 얻었나요? 그게 한국 사회에서 그냥 4분의 1 정도는 그냥 미친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보시면 돼요. 명확해서 좋네요. 미친 사람들. 트위터에 운봉님이 박근혜의 국민 지지도가 4%였을 됐을 때 국민은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취급을 안 했다. 국민은 마음속으로 이미 대통령직을 박탈했었다. 국민의당 지지도가 3%가 됐다. 국민은 국민의당을 정당으로 취급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 마음은 국민의당을 이미 해체했다.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국민은 없는 국민의당. 관련해서 제2문빠빠님의 트윗인데요. 트치님 댓글에서 읽었는데 박근혜 7시간은 저리 가라래. 안철수 잠적 3주째. 징하다. 오늘로써 16일이 됐죠. 안철수가 지금 미국 가던 설이 유력한가요? 지금 국내 호텔에 와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지난번에 그 국민의당에서 자체 조사를 했잖아요. 전화로. 그때 전화로. 그러면서 호텔에서 뭐 이런. 계속 서울에 있다고 하던데요. 네, 오바마가 방한한 시기에 그 워커힐에서 행사가 있었잖아요. 그때 안철수가 워커힐에서 같이 숙박을 했다는. 그러면 저 우병우처럼 만들어 볼까요? 수배. 우병우의 국민수배 기억 안 나요? 괜찮네요. 어차피 그 두 내외가 다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을 만큼의 인물들이잖아요. 지금 그 국민의당이 얼마만큼 심각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이 이걸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번에 나온 여론조사에서 보면 1위는 더불어민주당으로 계속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정당들이 바닥에서 기고 있고 10% 이하로 한 자릿수로 한 자릿수로 예, 예. 기고 있고 지지하는 정당 없음이 2등이에요. 진짜요? 머리 아파지는구나. 근데 그게 바람직하지는 않거든요. 예, 맞다.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지지하는 정당 없음도 더불어민주당으로 와야죠. 그래야 바람직하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비정상이긴 한데 그거를 빨리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안 해요. 나는 홍준표가 정말 나쁜 놈이긴 하지만 홍준표가 그냥 그게 립서비트 뭐였든 간에 협치하겠다는 뉘앙스로 말을 했던 거는 예. 뭐랄까 좀 정상으로 돌아온 느낌이긴 한데 그건 이제 말뿐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서 근데 자유한국당보다 못한 국민의당 자유한국당보다 못한 국민의당이 되기 시작하면요 사실은 민주진보 쪽에 전체 큰 역사적으로 보면 큰 손실에 가까울 수 있어요. 네. 그거 우려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다시 양당제로 회귀를 하게 되면 안 된다. 국민의당이 무너진 상태에서 한쪽에 사실상 단일화 효과를 누리면 결국엔 또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합치면요. 지지율 합으로 계산하면 안 돼요. 그동안 또 웅크리고 있던 사람들이 면죄부, 죄를 사하노라가 돼서 다시 지지율을 올리는 효과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만약에 두 정당 지지율 합이 15%밖에 안 나오지만 실제로 합당을 하면 기존에 살아있던 보수의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대거 그쪽에 표가 붙을 수가 있고 이렇게 되죠. 정권은 이제 어떤 식으로 망해가냐면은 그런 방식으로 한쪽에다가 이렇게 기세를 올려주고 한쪽에서는 언론들이 문재인 정권 정말 못한다는 뉘앙스로 계속해서 때려대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박근혜를 찍어왔지만 홍준표는 찍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다시 뭉쳐서 그럼 그렇지 뭐 박근혜나 뭐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 합리화시키기 시작하면 정권이 또 일대 그 보수 쪽 사람들의 기세가 올라가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정치하는 사람 중에 우리처럼 방송하는 사람만 있습니까? 누구누구가 잘한다더라 친구 한마디 듣고 표 찍는 사람들 무지하게 많죠. 근데 그런 방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조작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정권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떤 나비 효과를 줄지는 사실상 모르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이유미 하나가 역사를 바꿀 수도 있는 거란 부분이 생각이 드는데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은 정권을 갖고 있지 않은 자들이 정권을 퇴색시키려고 하는 동원되는 그 모든 말들은 사실상 3분의 2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 아닌 듯한 말한 거 있고 교묘하게 그 말로 이렇게 사람들 현혹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점점 정권이 망해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속았던 게 노무현 대통령 때였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방향성에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정성이 있고 아무리 국민들이 관심 없어도 뭔가 정말 막장으로는 안 가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언론에 보도해 주지 않는다고요. 언론하고 지금 미룰 관계니까 그나마 그런 보도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무슨 어떤 돈을 얼마큼 남겨가지고 얼마큼 어떻게 썼네 이런 거는 전혀 보도가 안 되고 영국 가서 엘리자베스 여왕 만나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보도가 안 돼요. 관계가 나쁠 때는. 그래서 그냥 공식적으로 서로 간에 무슨 합의를 했습니다 정도로 끝내버린다고. 근데 그건 그 사람을 좋아할 만한 점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무현 대통령한테 미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섣불리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할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멍청한 짓이라고. 그렇게 잘못하고 있는 게 뭐가 얼마나 있는데 지금까지. 벌써부터 저지랄들 하고 있으니 5년 지난 후에는 그냥 걸레만 들어올 생각인가? 걸레 같은 자식은 따로 있는데. 자유한국당보다 못한 국민의당과 일부 아주 극히 성향이 독특한 진보분들 자중하세요. 웬만하면. 바라는 게 정권이 망하는 건가요? 이게 지금 그 우리 국민의당의 머리 중에 한 명인 안철수 씨께서 16일 동안 잠적해 계시는 와중에 지금 트위터에서는 열심히 지지자들을 팔로우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요? 호텔에서 이런 글이 올라왔네요. 일어나서 보고 깜짝 놀랐다. 뭔가 묵묵히 우리를 지켜봐 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얘들아 우리 힘내자. 그게 뭐냐면 안철수님이 나를 팔로우했습니다. 이 글을 같이 올려준 거예요. 7월 8일 날. 뭐라도 해야겠기에 팔로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여기서부터 지지자를 모아야지. 근데 실제로요 팔로우 같은 거를 하지 말아야 돼. 이쯤 되면은 죽은 듯이 계정을 폭파할 생각을 해야지. 내가 문재인보다 팔로워가 많아져야지 그딴 꿈을 꾼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 괴롭히세요. 아이씨. 어떻게 좀 상식적인 사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미안하다고 해라 이것들아. 그러게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풀어보자고. 나 맨날 국민의당 까는데도요 아직도 애정이 있어요. 솔직히. 왜 그러냐면 그때 그 당에 한때는 좋아했던 분들도 꽤 가 있고요. 우리 고향이기도 하고 그래서 나쁘게 계속 비판하고 있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언젠가 정말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할 날 기다리고 있는 게 좀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들한테 화를 냈던 첫 번째는 그거였잖아요. 정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벗어나고 싶어 했던, 내가 그렇게 벗어나고 싶어 했던 전라도라고 하는 그 대한민국 전체에서의 왕따, 이거를 겨우겨우 벗어나려고 하는 시점에 딱 문 딱 박차고 나가서 다시 스스로가 왕따가 되는, 거기서부터는 분노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총선 이기고 나니까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이거 우리나라 정치 발전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다. 근데 그게 모든 국민들이 전라도권 포함해가지고 대선에서 정리를 해줘버렸죠. 그쯤 되면 정신 차려야 되죠. 당신들한테 기댈 게 없다는 거잖아요. 네. 이현주의 품격입니다. 이게 외교부 장관은 남자가 하는 것이고요. 조리사는 동네 밥하는 아줌마입니다. 실제로 여론조사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뭔 잘못했냐. 정치 탄압하지 마. 추미애는 검찰한테 가이드라인 제시하지 마. 우리는 정권 뺏겼기 때문에 지금 정치 탄압을 받고 있어요. 국민 여러분 도와주세요 해봐야 여론조사 지지율이 3, 4%밖에 안 나와요. 반올림 하면 4% 네, 됩니다. 네. 4% 정도. 예. 3.8%가 나왔죠. 반올림 해줘야죠. 그 정도는. 그 표본 오차가 3.5%예요. 그 박근혜가 말년에 탄핵되기 직전의 지지율이 그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건 무슨 상황이냐면 내가 박근혜 좋아합니다. 내가 국민의당 좋아합니다 하면 미친년놈 소리 듣는 그 지지율인 거예요. 3, 4%라는 건. 그 어떤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이런 3, 4%의 여론조사는 어떤 여론조사라든지 다 나온다면서요. 실수로 나오는 선떨림 예. 현상도 있어요. 실수로 나오는 그 여론조사 지표라고 예,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 독도는 한국당이 아니다라는 그 이야기로 설문조사를 해도 이 정도 그러게요. 수치는 나온대요. 예. 예. 한국에 일본인한테도 갈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사실은 밖에 나가서 국민의당 지지합니다라고 말을 못하는 까지 왔으면 사실상 당은 국민적 정서에서는 해체 수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미 씨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한 그 설문조사를 봐도 71%에서 74%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적 정서를 너무 거스르고 가니까 점점 국민의당이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사건이 이렇게 됐다고 스스로 고해성사를 하고 국민께 죄송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지지가 잠시 유보돼요. 아이, 쟤도 이상한 짓거리 했다. 정말 쪽팔리겠네. 나도 안철수 찍었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다가 계속 반성을 해요. 어떤 자리 갈 때마다 나중에 또 안철수 나와서 반성하고 박지원 반성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아까 말한 것처럼 네. 내가 말해왔던 행동해왔던 것들을 부단히 맞다고 틀리지 않다고 증명하려고 하는 게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반성했으면 이 정도 했으면 됐어라고 그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용서를 해주는 거거든. 근데 지지해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전라도권이 엄청 심각하다는 기사가 엄청 쏟아지고 있거든요. 네. 지역 정서가 국민의당 당 사람들이 전라도에 내려오면 어디라고 왔냐고 노골적으로 반발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하대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당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죠.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 줄 거야. 사람들은 잘 잊어. 그러면서 존재감만 계속 과시하다 보니까 지지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이 새끼도 정말 뻔뻔하네? 이게 어떻게 되는 시점까지 와요. 지금 그 지점까지 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건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돌이켜보려고 했지만 기존에 우리나라 왜 보수대 진보의 지형이 51대 49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왔던 건데 홍준표가 받은 표와 유승민이 받은 표를 한번 계산해 보시면 알 겁니다. 투표를 더 높았잖아요. 나머지 표는 뭐 문재인 후보에게도 오고 안철수에게도 가고 유승민에도 갔겠지만 그렇게 미움이 시작되면 그 후로부터는 안 찍는다고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24%인가 얻었나요? 예. 그게 한국 사회에서 그냥 4분의 1 정도는 그냥 미친 사람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보시면 돼요. 명확했었네요. 미친 사람들. 예. 트위터에 운봉님이 박근혜의 국민 지지도가 4%됐을 때 국민은 박근혜를 어떻게 되냐면요. 박근혜랑 똑같은 과정을 거쳐요. 처음에는 그럴 리 없어. 근데 인정되는 막 보도 기사가 엄청 쏟아져 나와요. 그때 지지가 유보가 돼요. 근데 박근혜 쪽에서 계속 무리수를 둬요. 자기가 아니라고 막 무리수를 둬요. 그러면 그 특정 시점을 딱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지지했던 사람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싫은 사람이 돼버려요. 지속적으로 모욕을 나한테 주거든요. 자기로 인해서 들어오는 그 사회적 스트레스를 박근혜로부터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박근혜 찍으라고 했지부터 시작해고 그게 나중에는 박근혜를 노골적으로 찍었던 거에 대한 그것들이 사회적 왕따로까지 연결되는 특이한 사람 연결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국민의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나 박근혜 지지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박근혜나 국민의당을 공격하기